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온 김기춘 실장이 오늘 청와대 시무식에서 쓸모있는 비서관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살아남아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꺼내온 카드, 경제와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국회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PD,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이렇게 5부 인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무슨 말을 강조했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통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이상과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제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전에는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오전에는 청와대 시무식이 열렸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쓸모있는 비서관, 행정관이 되도록 다짐하길 바란다. 나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과 문고리 3인방 등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시무식에서는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다짐이 강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연결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자랑스럽게 배출한 대통령인데 새누리당 찍어줬더니 참 잘한다 이런 박수를 받아야만 다음에 또 새누리당에 정권을 주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통일과 경제를 강조했지만 사실 정치권의 현안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이슈로는 뭐가 있는지 우선 따져볼까요? 예, 우선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는 9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문고리 3인방의 나머지 둘인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편과 야당의 아젠다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모두 5월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추가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계속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창당 후 처음 치러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도 계파 갈등 없이 치러질지 이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까 이번에는 호흡을 길게 해서 올 한 해 중장기적인 이슈는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비계된 국회의원 세 자리를 놓고 치러질 4.29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어서 연금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편, 개헌 등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슈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헌의 경우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동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야당의 뜻이 강하고 여당 내에서도 이재호 의원 등이 친이계를 중심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전국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사실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증인 출석 여부와 특검 임명 등을 놓고도 여야가 자주 대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